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1-29 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 이 경기는 더블 에이스 야쿠브 비에나를 앞세워 공격 밸런스를 유지하는 KB손해보험과 허수 봉레이바의 개인 화력에 기대 흐름을 가져오려는 현대캐피탈의 구조적 차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KB손해보험은 초반부터 야쿠브를 통한 하이볼과 비에나 쪽 빠른 볼을 섞어 쓰면서 상대 블로커를 좌우로 넓게 벌려놓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야쿠브와 비에나가 동시에 상대 블로커를 끌어당기면 반대편에서 세컨드 공격 루트가 동시에 열리고 이 구조가 흐름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면서 전체 공격 밸런스를 완성시키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황태근은 이 상황에서 중앙의 차영석까지 속공으로 활용하며 한 세트 안에서도 높고 빠른 볼 비율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블로킹이 특정 패턴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을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레이바를 앞세운 강타로 응수하겠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속공과 이동 공격 비중이 줄어들고 결국 높은 볼 위주의 싸움에서 KB손해보험 블로킹에 읽히는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점수를 따라가려면 레이바의 서브와 바야르 사이안의 라이트 공격이 동시에 살아나는 구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범실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야 하는 승부가 된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야쿠브와 비에나가 후위에 있을 때도 백어택 옵션을 유지할 수 있어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황태그가 세컨드 템포로 랠리를 정리해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차영석의 중앙 블로킹이 레이바 쪽 각도를 어느 정도 잘라내기만 해도 현대캐피탈 공격은 허수봉과 바야르 사이안 쪽으로 더욱 치우치게 되고 이때부터는 블로킹 매칭과 수비 포지셔닝 측면에서 KB손해보험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더블 에이스를 나눠 쓰는 KB손해보험과 레이바 쪽 비중이 높아지는 현대캐피탈의 체력 집중력 차이가 서서히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3세트 이후 클러치 상황에서는 서브 타깃과 블로킹 포지션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팀이 유리한데 야쿠브 비에나 조합을 갖춘 KB손해보험 쪽이 세컨드 루트 선택지가 더 많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현대캐피탈이 한두 번의 서브런으로 세트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세트 운영과 공격 밸런스를 놓고 보면 KB손해보험이 흐름을 더 길게 쥐고 갈 수 있는 그림이다. 결국 이 경기는 더블 에이스 구조와 세컨드 루트의 완성도를 가진 KB손해보험이 허수 봉레이바의 개인 화력에 의존하는 현대캐피탈보다 세트 후반 집중력과 공격 선택지에서 앞서는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KB손해보험은 야쿠브 비에나 더블 에이스를 활용해 양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묶으며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공격 밸런스를 유지하는 팀이다. 현대캐피탈은 허수 봉레이바의 개인 화력은 강하지만 리시브와 세터 템포가 흔들리는 날에는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세트 후반 범실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두 팀의 체력 분배와 공격 선택지 차이가 드러나며 더블 에이스와 세컨드 루트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KB손해보험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더블 에이스를 축으로 한 공격 밸런스와 세트 후반 집중력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KB손해보험이 현대캐피탈의 화력을 끝까지 견뎌내고 승부의 흐름을 가져갈 구도다. 2.11-29 WKBL KB스타즈 하나은행. 이 경기는 골밑에서 버티는 힘과 포스트업 활용 능력이 그대로 승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인사이드 매치업이다. KB스타즈는 박지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은행 수비를 페인트존 안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그 틈을 사카이 사라와 김민정이 차분하게 공략하는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클러치 타이밍에는 박지수가 로우 포스트에서 원온원 포스트업을 통해 상대 빅맨을 깊은 위치로 밀어넣고 도움 수비가 붙는 순간 코너와 45도 외곽으로 볼을 정확히 빼주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프론트코트는 박지수의 높은 타점과 피지컬을 페인트존 안쪽에서 끝까지 통제하기 어려워 파울 관리와 로테이션 모두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카이 사라는 하이 피겔롤로 미스매치를 유도한 뒤 박지수에게 롤 패스를 공급하거나 김민정에게 스팟업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하나은행의 볼 스크린 수비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다. 반면에 하나은행은 이즈마 사키의 볼 핸들링과 외곽 자원들의 슛 감각에 기대야 하는 구도가 강해 초반 3점 성공률이 떨어지면 공격 템포가 급격히 무거워질 위험이 있다. 양인영이 인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버텨준다 하더라도 박지수를 상대로 1대1 정면 승부를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고 세컨 찬스 허용이 누적되면 체력 저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더블팀과 프런트 수비 등 다양한 변형 수비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택이 오히려 KB스타즈 외곽 자원들에게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KB스타즈는 수비에서도 박지수가 림을 지켜주기 때문에 외곽 수비가 과감하게 라인 위로 올라가 볼 프레셔를 강하게 걸며 턴오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턴오버가 속공으로 이어지는 순간 KB스타즈가 점수차를 단숨에 벌려놓고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오는 런을 만드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하나은행은 경험 많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프코트 공격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겠지만 골 밑에서 허용하는 실점과 파울 누적이 쌓이면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외곽에서 폭발적인 3점 퍼레이드를 펼친다면 한 번쯤은 흐름을 가져오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나 이를 40분 내내 유지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KB스타즈가 박지수의 포스트업과 리바운드 장악력을 앞세워 포제션당 기대 득점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경기 템포를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이 버티는 힘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인사이드에서의 체급 차이와 세컨 찬스 득점 허용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끝까지 숨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골밑에서 버티는 힘과 포스트업 집중 공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승부의 무게 중심은 KB스타즈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다. 핵심 포인트. 박지수의 포스트업과 리바운드 장악력은 하나은행 프론트코트가 40분 동안 버티기 힘든 수준의 체급 차이를 만들어낸다. KB스타즈는 사카이 사라와 김민정을 축으로 포스트 킥아웃과 외곽 스페이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인사이드 마이너스 아웃사이드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지마 사키의 볼 핸들링과 외곽 슛 의존도가 높아 인사이드가 무너지는 순간 공격 템포와 효율이 동시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 결국 승부는 골밑에서 버티는 힘과 포스트업 활용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박지수가 중심을 잡고 KB스타즈가 리바운드와 페인트 존을 지배하는 순간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KB스타즈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3.11-29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이 경기는 현대건설의 패턴 배구와 흥국생명의 리시브 라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현대건설은 초반부터 서브 타깃을 흥국생명의 취약 지점으로 몰아가며 리시브 라인을 흔든 뒤 템포 배분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려 할 것이다. 카리는 사이드에서 하이볼과 빠른 볼을 모두 처리할 수 있고 김희진은 라이트 방향에서 백어택과 오픈을 번갈아 가져가며 블록 높이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카리와 김희진으로 이루어지는 현대건설의 약속된 패턴 플레이는 세터와의 합이 맞는 순간 흥국생명 블로킹과 수비 라인을 동시에 흔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양효진이 중앙에서 속공과 박스 블로킹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 흥국생명은 레베카 쪽으로 공격을 몰아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패턴 예측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흥국생명은 초반 강한 서브로 현대건설 리시브를 흔들어야만 승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레베카와 김다은이 서브 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라인샷과 팁 서브를 시도하면 잠깐이나마 현대건설 세터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리시브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흥국생명 세터는 김수지 중앙 활용보다는 바깥쪽 하이볼 위주로 전개할 수밖에 없고 이는 현대건설 블로킹에게 오히려 편한 그림이다. 현대건설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서브로 다시 흥국생명 리시브 라인을 찌른 뒤 양효진과 김희진 블로킹으로 높이를 세워 세트 중반 이후 흐름을 잡을 공산이 크다. 이예림이 후위에서 리시브와 디그를 안정적으로 버텨주면 세터는 카리 양효진 김희진 순으로 템포를 분산시켜 상대 블록을 계속 늦게 만들 수 있다. 흥국생명이 버틸 수 있는 시나리오는 레베카의 개인 능력이 극대화되고 김다은이 리시브와 공격에서 동시 폭발을 보여주는 경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와 수비 커버에서의 집중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랠리마다 세컨 찬스 득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건설은 범실 관리와 패턴 선택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초반 균형이 맞춰진 상황에서도 세트 막판 한두 포인트를 더 가져올 확률이 높다. 결국 세터의 패턴 선택 폭,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 블로킹 조직력까지 종합해보면 현대건설이 유리한 구도를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현대건설이 카리와 김희진을 앞세운 약속된 패턴 플레이를 바탕으로 세트 운영 전반을 주도하는 그림에 가깝다. 핵심 포인트. 현대건설은 카리 김희진 조합의 약속된 패턴 플레이와 양효진의 중앙 블로킹을 통해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다. 흥국생명은 리시브 라인 기복이 커지는 순간 레베카 쪽 하이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세터 패턴 선택 폭, 블로킹 조직력, 범실 관리에서 현대건설이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패턴 배구의 완성도와 리시브 안정성,
그리고 세트 후반 집중력을 고려하면 현대건설이 흐름을 끝까지 틀어질 구도다. 4.11-29 WKBL 신한은행 삼성생명. 이번 경기는 골밑 높이 싸움만이 아니라 백코트 기동력과 수비 압박이 승부를 가르는 WKBL 특유의 템포 싸움이 핵심이다. 신한은행은 신지현 신이슬로 이어지는 가드라인을 앞세워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고 수비에서 볼 프레셔를 강화하는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지현이 2대1 게임에서 미들 점퍼와 킥아웃을 번갈아 쓰면 삼성생명 수비는 하이픽 상황에서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이때 홍유순이 강하게 림으로 롤인하고 최희샘이 외곽에서 스페이싱을 잡아주면 롤맨과 코너 슈터가 동시에 살아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신이슬은 수비 리바운드 이후 곧바로 볼을 밀어 올리는 타입이라 한번 템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경기 흐름 전체를 빠른 방향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원하는 그림은 수비 압박 턴오버 유도 속공 마무리가 반복되는 패턴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주연의 전방 압박과 배혜윤의 포스트업으로 경기 흐름을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려 할 것이다. 이주연이 앞선에서 악착같이 몸을 붙여 신지현의 첫 드리블을 늦추고 배혜윤이 하이포스트에서 스크린과 핸드오프로 공격을 풀어가면 한동안은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드라인 로테이션 폭과 기동력에서 신한은행 쪽이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외곽이 터지지 않거나 배혜윤 쪽에서 파울 트러블이 발생하는 순간 공격 루트가 단번에 막힐 위험이 크다. 특히 3쿼터 이후에는 신한은행의 전방 압박과 트랜지션 속도가 살아나면서 이주영 강유림 라인의 체력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에 묶이면서 공격 시간이 끝나갈 때마다 난타성 슛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신한은행은 가드라인이 번갈아가며 볼을 운반하고 홍유순 최희샘이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를 책임지면서 공격 포제션 수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를 설계할 수 있다. 전체적인 템포와 백코트 주도권, 그리고 후반 클러치 구간의 해결사 카드까지 고려하면 이 매치는 신한은행이 조금씩 격차를 벌리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크다. 득점 자체는 두 팀 모두 백코트가 공격적인 성향이라 어느 정도 득점 페이스가 유지될 것이고 수비가 늘어지는 순간 오픈 찬스가 연달아 나올 수 있어 오버 흐름도 충분히 열려있는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신한은행은 신지현 신이슬을 동시에 보유한 백코트 라인 덕분에 기동력과 플레이메이킹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다. 홍유순과 최희샘이 리바운드와 스페이싱을 동시에 책임지면서 신한은행의 트랜지션과 하프코트 오펜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삼성생명은 이주영 강유림 배윤 라인이 버티고 있지만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로테이션과 골밑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승부는 백코트 기동력과 수비 압박에서 갈린다. 신한은행의 빠른 템포와 가드라인의 해결력이 삼성생명의 수비 농구를 서서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